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오늘 또 마스터캠 2021 버전 기능을 교재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1 12월 24일 내일이 크리스마스네요. 일단은 뭐 행복한 크리스마스 됐으면 좋겠고요. 3차원 가공 정의에서 황삭 그리고 정삭 가공 경로, 그래서 정삭에서 지난 시간에 하이브리드 가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경로가 뭐 일단은 3차원이든 뭐든 모델링만 되어 있으면 일단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혹 3차원이라고 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2차원이나 3차원이나 매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정삭에서 측벽하고 완만한 영역에 대해서 구분해서 경로를 생성하거나 또는 이제 같이 일정한 스케일업 가공이나 또는 하이브리드 가공에서처럼 한꺼번에 한 번에 그냥 다 제거하는 이런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코너 부위에 지금 이 형상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코너 R이 작을 경우에는 볼앤드밀로 작업을 정삭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볼보다 작은 어떤 코너 R을 작업할 때는 이 부분만 지나가면서 어떤 경로를 생성하는 기능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펜슬 가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펜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어지는 걸 펜이라고 하잖아요. 즉 한 줄, 기본이 이제 하나의 선 형태로 경로를 생성한다. 근데 이제 어디에다가 생성하느냐? 모서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부분,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다가 경로를 생성하는 거예요. 공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구가 여기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펜슬 가공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공구 있죠. 그 공구 이하의 위치에서만 경로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게 좀 이제 특이한 사항이에요. 선택한 내가 사용할 공구가 파이가 6짜리다. 6짜리란 얘기는 R로 따지면은 3R이란 얘기죠. 이제 3R 공구를 만약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R 부위가 R3보다 작은 영역, 3보다 작은 영역이 대상이 됩니다. 기본값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3보다 작은 부위가 대상이 된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R 공구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 R이 만약에 크다라고 한다면은 이 공구가 한 번 지나갔을 때는 다 제거가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려는 공구보다 작은 R 부위에서 제거하는 건데, 물론 이제 펜슬에서 측면 가공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한 방향 왕복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날끝 비슷한 거고, 스택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펜슬 가공은 이 모서리를 한 번만 지나가는 건데 무슨 측면 가공이 있느냐, 스택 가공이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를 생성하고요. 이 생성한 경로에 대해서 좌우로 한 번씩 더 추가하거나 할 때는 한 번 1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추가 횟수가 있어요. 여기가 오프셋, 그 다음에 공구 지름, 그 다음 두께, 펜슬 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옵셋량 이거는 개수로 입력을 하지, 횟수라고 되어 있죠. 횟수가 1로 되어 있죠. 여기다 0인데 1로 하게 되면 양쪽으로 하나씩 추가되는 거예요. 2로 하게 되면 양쪽으로 2개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가 이제 1로 했는데 왜 경로가 3개가 생성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3개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기본이 되는 거 하나에 양쪽으로 하나씩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3개, 1개가 선택했을 때 총 경로는 3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참조 공구 지름을 넣어서 이제 그거 전에 황삭에서 작업했던, 내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공구 이전에 작업했던 공구의 크기를 입력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철삭된 부분을 연산해서 이제 경로를 추가하겠다. 그 다음에 연산 두께, 추가 연산 두께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좀 생소한 내용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아까 그 가공 부위를 인식을 할 때 자기보다 작은 자기 반경보다 이하인 부위에서만 경로가 생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코너 RV가 내가 사용하려는 공구보다 클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위에서도 경로를 생성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추가 연산 두께 값을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한 모델링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각보기 해서 여기에다가 구 영상을 그려 보겠습니다. 솔리드에서 구 체크하신 다음에, 자, 구는 R값을 50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X축 회전축 각도는 180도 180도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베이스에다가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 120 정도, 120, 150, 여기도 150, 두께는 마이너스 10 정도. 자, 이렇게 주고 합치겠습니다. 형상에서 불리형 기능으로 여기에다가 얘를 합치겠다. 자, 합치고 이 모서리에다가 R을 주는데, R 값을 얼마로 줄까? 한 2 정도 줘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2라고 R 값을 주겠다. 자,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사각을 작업을 할 때 2R보다 큰 거 6파이짜리를 가지고 그냥 하면 너무 밋밋하네요. 그래서 솔리드에서 방금 했던 이 반경 필렛을 줬는데, 이 부위를 잠깐 나중에 줘도 될까? 나 나중에 주는 걸 하고, 그럼 평면 보기를 해서, 아니다, 여기도 다 지우겠습니다. 그냥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요. 단지 재생성을 하고, 기둥 모양으로, 여기에다가 기둥 모양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밑으로 양쪽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반경을 12 높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 솔리드를 이동해서 회전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90도 각도로 3개 만들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에서 불리형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형상에서 하나, 둘, 셋, 4개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체크해서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개를 합치겠습니다. 추가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렛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을 주는데, 위에 부분을 먼저 주고 할까? 필렛을 주는데, 끝단 부분으로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을 하고요. 얘 좀 크게 주면은 이 정도로 주면 되겠나? 이 정도 주는 걸로 하죠. 주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RV를 2R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황삭 작업하고, 그 다음에 정삭 작업하고 다 한번 해보죠. 황삭은 지금 이게 29니까 황삭은 한 16파이 정도 되는 코너알 공구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최적화 황삭을 써볼까요? 자, 가공 여유는 0.5 주고, 공구는 목록 공구에서 코너알 공구로 하는데, 한 16짜리로 해볼까요? 16짜리 코너알 공구를 사용하겠다. 아까 여기 값은 줬고요. 나머지 부분은 됐고, 스텝업은 1mm씩 하겠다. 체크하고, 스텝다운은 이게 얼마지? 스텝다운은 한 30 정도 주겠습니다.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스텝 오버는 한 1mm 정도 줘볼까요? 그 다음에 경로간 됐고, 나머지는 됐고요. 안전 높이는
이게 가장 높은 위치가 얼마인가? 대충 찍어볼까요? 한 100 정도 주죠. 100 정도 주고, 아니면은 여기를 최소 거리로 체크해서 높게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대상 공문을 선택 안 했나 보네요. 자, 도형에서 추가를 눌러서, 자, 대상 공면. 자, 이 부분을 하도록 하고요. 확인, 재생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 설정이 아직 안 돼 있죠. 자, 재료 설정은 전체 솔리드에서 62 정도 주고 52로 하겠습니다. 재료 설정을 했고, 자, 경로 생성을 했고요. 자, 생성했는데 위에 딴 부분이 뭐 약간 제거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뭐 일단 모의 강화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눌러보면 일단은 이제 최적 그 황삭 기능에서 스텝업이라는 기능을 사용했는데, 날 길이가 생각보다 좀 작게 되어 있네요. 뭐 일단은 날 길이는 그렇다 치고 수정하면 되니까, 스텝업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가 올라가면서 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측면량을 적게 줬어요. 위에 올라가는 이제 절삭 수직 깊이는 좀 많이 줬고, 측면량은 좀 적게 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작업했는데, 지금 위에 부분에서 지금 작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저기를 제거를 하려면, 제거하려면은 좀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수직 벽면, 그다음 최소 가공 경로 반경은 아니고, 이거는 스텝 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스텝 샬로우에서 재료가 남도록 인식한다. 일단은 얘를 체크하고 한계 인식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위 상단도 여유값이 지금 0점인데 재료 상단은 50이 아니라 한 52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고 바꾸면은 그리고 공구도 아까 날장이 지금 26인데요. 얘를 한 3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여기 크기도 16인데 이제 16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죠. 위에 부분에 미적사된 부분이 좀 남아서 그 제거해야 될 영역을 좀 높였어요. 그래서 위에도 제거가 될 수 있게. 근데 위에가 완만하기 때문에 경로가 좀 생성되는 거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결과만 볼까요? 자, 그러면 위에도 제거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걸 황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정삭 작업을 해보는데, 정삭은 이것도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정삭 체크하시고요. 자, 여유값은 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얘는 최종 선택과 똑같은데 최종 어디 있지? 네, 최종 선택 완료. 자, 공구는 6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볼. 볼 앤드 밀인데 6자리로 하겠다. 자, 6볼로 해서 간격만 주도록 하고 0.6에 0.3인데 0.6, 0.3. 그 다음에 3D 스텝은 좀 간격을 촘촘하게 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때 하향, 상향, 왕복에서 그때 좀 좋았던 게 마음에 들었던 것이 하향, 이게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평면 부분도 인식하겠다. 평면 포함. 그 다음에 평면 부분 스택 간격. 평면 부분의 스택 간격도 동일하게 줘야 되겠죠. Z 스텝 3으로 줄까요? 0.3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면은 바닥면이죠. 바닥면은 뭐 따로 해도 되겠고요. 평행도면 있으니까 평행도면으로 제거를 해도 되겠고, 그냥 전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하고 바닥 부분 다 작업을 했고, 평면 보기 해보면 자, 이게 좋은 게 이제 여기에 뭐 약간 겹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만한 영역하고 측벽 구간하고 약간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각겨 주시면 각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삭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삭까지 마쳤을 때 미절삭된 부위를 보도록 하죠. 여기서 공작물 모델을 보죠. 재료 설정 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은 좀 빨간 색깔로 표현해 볼까요? 그리고 경로는 다 선택해서 하는 걸로 하고, 공작물과 비교를 해서 파트는 이걸로 하고요. 그래서 미절삭된 부위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지금까지 생성된 황삭과 정삭 경로를 가지고 이제 그 모의 가공을 하고 그다음 그 소재 형상하고 현재 모델링 형상하고 비교를 해서 그 0.5 정도 범위 내에서 미절삭된 부위를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일단 펜슬 가공으로 제거를 해야 될 영역을 보기 위해서 한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서로 이제 거의 일치하게 보이는 부분이 지금 회색하고 같이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 빨간 색깔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가공 여유가 남아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바닥 부분도 거의 제거가 된 걸로 보이죠. 자, 그래서 이 부위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얘를 평면에서 정면에서 섹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처럼 이 코너 부위에 이 코너 R은 지금 2R로 되어 있고요. 공구가 제거한 영역은 3R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R하고 3R하고 갭이 미절삭된 부위로 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부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펜슬 가공을 할 텐데, 펜슬은 2R이니까 4볼 가지고 펜슬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을 끄고 자, 경로에서 일단은 뭐 안 보이게 해도 되겠죠? 안 보이게 하고, 자, 가공 경로에서 정삭 부분에서 펜슬이라고 있습니다. 펜슬 체크하시고요. 모델링 형상 가공 여유는 0으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얘도 최종 선택했던 대상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4볼을 사용하겠습니다. 4볼 홀더 됐고, 그 다음에 하향 절삭, 상향 절삭 뭐 되어 있는데, 스텝 오버는 1.8, 그리고 공구 궤적 높이. 공구 궤적 높이는 0.001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0.1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최대 오프셋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0으로 하겠습니다. 0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연산 두께는 일단 0을 놓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자, 일단 그 4볼을 가지고, 즉 ER인 부위를 얘가 찾아서 그 부위에서만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무한대 개념으로 적용이 됐구나. 자, 조건에서 최대 오프셋 수 0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체크하고 일단은 제거. 아까는 이제 오프셋 수를 해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공구가 내려와서 이 부위를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작업을 하는데 다행히 이제 공구 자체가 지금 날장하고 자루 부분이 적당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측에서 한번 보면 우측 정면, 자 여기 이제 공구가 지금 B 눌러서 코너 R이 2R이고요. 2R이고 현재 공구도 2R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서 움직이죠. 이 펜슬로 제거하는 게 가장 이 R하고 동일한 R로 돌리기 때문에 여기 R 부위에 미sel삭된 부위 남지 않겠죠. 자,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얘도 공차가 있다 보니까 경로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고르게 잘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부위는 생성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끊어지거나 생성이 안 되는 경우, 그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공차가 경로 생성 공차가 100분의 0과 100분의 2, 1000분의 5, 100분의 2 정도 될 거예요. 그다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R하고 공구의 R이 동일한데 약간의 이제 계산에서 빠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이 부분이 경로가 생성이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빠지는 것은 사용하는 공구와 대상 R 부위가 동일했을 경우에 그래요. 자, 그러면 사용하는 공구의 크기가 지금 현재는 4로 돼 있죠. 얘가 4니까 2R이거든요. 2R이면은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영역이 2R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2R인 부위가 있어요. 2R보다 조금 크게 인식을 할 때도 있어요. 여기가 2R이 아니라 2.001 뭐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2.005 또는 2.01 이렇게 인식이 되는 도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차가 100분의 2인가 그러기 때문에 얘가 공차가 지금 적용을 해보면 100분의 2호잖아요. 100분의 2호만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즉 100분의 2호만큼 면을 인식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얘가 어느 부분을 인식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공구의 크기가 2R짜리인데 공구의 크기를 뭐 2.5R이다 라고 인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범위를 계산할 때만. 그러면은 그 범위를 계산할 때 2.5보다 작은 R 부위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 부위가 뭐 2.01이 됐다라고 시스템이 인식을 했다 하더라도 2.5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인식을 해서 경로를 생성을 하겠죠. 자, 그럴 경우에 뭘 사용하냐면 여기 추가 두께를 사용합니다. 현재는 2파이짜리 공구인데 나는 얘를 0.5를 키우겠다. 그러면 연산 두께라고 되어 있는 추가 연산 두께라고 되어 있는데요. 2.5가 커진 형태. 연산 두께라면은 직경으로 따져야 될까? 그럼 테스트 해볼까요? 자, 일단 0으로 해놓고요. 현재 지금 이 부위가 2R이잖아요. 2R이면은 4파인데 3파이짜리로 작업을 해볼게요. 3파이짜리로 작업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3파이가 있었어? 3파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3짜리 지름이 3 1.5죠. 지름이 3짜리를 가지고 생성을 해볼게요. 재생성 눌러볼까요? 자, 3파이짜리로 하면 경로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생성 안 됐죠. 왜 안 되냐면 이 사용하려는 공구가 내가 작업하려는 영역보다 공구가 커야 돼요. 근데 현재 여기는 2R이니까 4볼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4볼보다 더 작은 공구를 가지고 얘를 한 번에 친다? 칠 수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3볼이면 1.5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0.5를 더 더해줘 볼 거예요. 그럼 0.5를 더하면은 0.5에다가 1.5를 더하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경로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생성이 됐는데 그러면은 전체를 가공 안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정면 보기를 해보면 자, 지금 사용하려는 공구를 보시면 작업하려는 위치. 자, 여기는 지금 2R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1.5R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미절삭된 부분이 남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럴 때 측면 횟수를 주면은 이 부분도 제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뭐 간격을 띄우거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영역을 인식을 할 때 영역을 어느 범위 내에서 인식할 거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현재 공구가 1.5R이니까 여기다가 0.5R을 더해서 총 2R을 만들어서 그 공구 2R 범위 내에서 가공할 부위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식을 했는데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약간 넉넉하게 한 1 정도를 주시면 되겠죠. 자, 1 정도를 주게 되면 이제 1을 줬으니까 2.5가 되거든요. 그럼 2.5면은 5파이짜리로 작업을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인식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을 한 다음에 자, 여러 가지 경로를 생성하는데 이제 경로 생성할 때 좀 들쑥날쑥하네요. 이런 감이 좀 있네요. 부드럽게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걸 조절할 수 없을까? 지금 원래 치수하고 지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원래는 4파이짜리 볼로 해야 되는데 지금 1.5짜리 3파이짜리 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들쑥날쑥한 경로가 생성이 되고 있어요. 스텝 오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횟수를 여기다 1을 줄 경우에, 자, 1을 준다는 얘기는 양쪽으로 일씩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내가 이 값을 주면은 얘가 바뀌네요. 지금 얘가 1을 주게 되면은 참조 공구가 8.4 정도, 8.4로 작업했을 때 나머지 뭐 그런 내용 같은데, 궤적 높이는 1000분의 1 정도 주겠습니다. 0.1 정도로 옆에 간격을 주고, 그 다음에 옵셋은 1로 하고, 참조 공구는 3.4. 참조 공구가 3.4가 아니라 참조 공구는 6이 돼야 되죠. 6을 주면 오프셋 수가 15개로 늘어나네요. 자동으로 따라서 연동되네요. 그러면 여기를 0.2 정도 주면 횟수가 좀 줄겠죠. 그러면은 참 전에 공구가 6으로 작업하고 나머지 미절삭된 부분에 대해서 스텝오버를 0.2로 주게 되면 주려고 한다면 0.2로 주려고 한다면 횟수를 8번을 해야만이 제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0.2가 아니라 0.3을 한번 줘볼까요? 0.3을 주면 한 5번 정도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누르면 추가 그 횟수를 아까 5번이면은 양 따지면 10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된 건데,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미절삭된 부위, 지금 빨간 색깔로 된 부위 미절삭된 부위거든요. 자, 그거를 지금 경로를 생성했는데 이 빨간색 된 부위부터 해서 경로가 제거가 되는 건데, 이것도 같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경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경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절삭 부위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외곽을 한번 돌고 밑에 부분에서 돌았으면, 밑에 부분에서 지금 돌고 경로가 안 보이네요. 위에 부분에서도 경로가 밑에서 다 돌고 위로 올라가나 보네. 이거는 그치, 위에서도 내려오겠죠. 내려오고 맨 마지막에는, 가운데는 한번 지나가는 것은 맨 마지막에 지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로가 생성되는 것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 그 다음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해서 여기 맨 마지막에 한번 싹 지나가면서 그 R하고 R 부분을 작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 R하고 똑같은 공구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처럼 그 R 부위보다 작은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할 경우에는 경로를 이제 추가 연산 두께를 주어서 가공 부위를 인식을 시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측면 옵셋, 횟수, 그다음에 거칠기, 일단 이 작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치, 궤적 높이를 입력을 해서 참조해서 얼마 정도의 그 횟수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얘가 자동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참조 공구는 이제 6이죠.
6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6을 기준으로 했을 때 궤적 높이를 내가 0.2를 간격을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횟수가 8번, 여기를 0.5를 간격을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횟수는 3번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3번 정도 해서 경로가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전 공구를 감안해서 가공 범위를 횟수를 지정했다. 필요 없이 횟수를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펜슬 가공이라고 하는 기능은 모서리에 나중에 남아있는 잔삭 부분을 제거할 때, 물론 이제 중삭 개념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이 작업하면서 여유값을 주면서 작업하면 되니까. 이 코너 부위를 작업할 때 너무 이제 정삭 작업할 때 무리가 간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펜슬로 코너 부위를 여유값을 주고 한번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삭 공구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할 때도 사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모서리 부위를 그 공구하고 같은 공구로, 모서리 부위 알값과 동일한 알값의 공구로 작업을 하는 게 펜슬인데, 그걸 좀 응용을 해서 작은 공구로도 작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측면 횟수를 주어서 여러 번 작업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교재 또 어떤 내용이 있나? 참조 공구 지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펜슬 가공 경로 이전에 사용된 공구의 지름값을 입력한다.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 6을 입력한 거였었죠. 이전 가공 경로에서 가공되지 못한 부분에 펜슬 가공 경로가 생성될 수 있게 값을 설정하고, 이때 참고 공구 지름의 크기의 값을 입력하면 스텝 간격이나 공구 궤적 높이를 기준으로 최대 옵셋 횟수값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얼마 정도를 해야 다 제거되느냐, 이것이 좀 의문이 될 때가 있어요.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과 실제에는 알아서 그러니까 시스템이 계산해 준다는 얘기죠. 미절삭된 부위가 이렇게 남아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몇 번을 제거를 해야만이 얘네들이 제거가 되느냐. 측면 횟수를 3번, 4번 줘야만이 제거가 된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 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참조 공구 6파이다. 3알이죠. 3알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셋 횟수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맨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가 빼고, 그래서 참조 공구 지름이 이제 반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몇 번을 제거할 건지, 이거는 이제 커서의 높이라든지, 커서의 높이, 그 다음에 횟수, 그다음 참조 공구 지름 값, 그거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산하겠다. 추가 연산 두께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가공 경로에서 사용된 공구의 크기와 절삭할 가공 도형 필렛 사이에 동일한 반경값으로 인해서 산출되지 않은 가공 경로를 추가 연산 두께 기능값을 설정하여 필요한 가공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내가 사용하려는 공구와 그 다음에 그 작업하려고 하는 알값이 동일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산출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공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의 이 공구를 원래 치수보다 좀 크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두께를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 펜슬 연산 각도라고 되어 있는데, 펜슬 연산 각도는 그 펜슬 가공을 해야 되는 부위가 이 경사면이 기본적으로 이제 165도에서 170도 정도를 준 것 같아요. 파워미는 165도로 기본값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65도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게 수평이 180도예요. 수평이 180도고 약간 완만하다 그러면 뭐 170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10도 경사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구간에서는 굳이 펜슬 가공으로 지나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여기서 볼핸드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건데 이게 거의 평평하기 때문에 지나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65도 정도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몇 도로 되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165도로 되어 있죠. 경우에 따라서 이 값을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거의 90도 가까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완만한 형상 같은 경우는, 여기다 만들어 볼까요? 지금은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 만들어 보죠. 어떻게 만들까? 이 모델 수정에서 밀고 당기기 기능을 이용해서 히스토리를 제거하고 얘를 올려 보겠습니다.
올라와. 올라오는데 멈췄나? 필렛 부분이 있어서 얘가 올라오질 않는 것 같긴 하네요. 올라오지 않는 것 같네요. 일단은 ES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고 필렛 부분을 좀 수정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버벅거리네요. 갑자기 좀 버벅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필렛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경로를 생성을 안 하게 하고 필렛 부분을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필렛 제거 기능을 이용해서 이 부위를 제거하겠다. 자, 제거를 했습니다. 필렛 부분을. 자, 제거를 하고, 자, 왜 제거를 했냐면 그 밀고 당기기 기능을 할 건데 필렛 부분이 있어서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솔리드가 부정확하거나 또는 감춰진 작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감춰진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솔리드에서 일단은 경로를 일단은 제거를 하고 보겠습니다. 경로하고 좀 연관이 돼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이 부분 제거하고 재생성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죠. 피처 밀고 당기기, 얘를 이렇게 당길게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거의 수평에 가까운 부위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여기에다가 그 펜슬 가공을 해서 펜슬이 먹는지 보겠습니다. 이 각도가 정면에서 보면 거의 165도보다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알아볼까? 알아보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와이어프레임에서 슬라이스 체크하시고 대상을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평면은 정면이면은 어딨니? 정면. 이게 Y축, Z축, Y축으로 선택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커브를 하나를 생성을 해요. 자, 생성한 다음에 이 커브에 대해서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놓고, 정면 작업 평면 놓고, 여기다가 선을 그리는데, 여기 센터가 아니고, 끝점을 해서 그려야 되겠죠? 정면 보기 하고. 자,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자, 선을 그렸어요. 현재 이 선의 각도가 지금 30도로 되어 있네요. 30도면은 90도에다 30도로 되면 120도. 120도면은 그래도 165도보다 작네요. 작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됐다라고 치고, 자, 얘를 가지고 경로를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이 부위는 작업이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펜슬 가공 체크를 하고 대상 공면을 추가를 눌러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뭐 3볼 선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됐죠. 자, 경로가 생성되는 것은 이 RV가 각도가 지금 165도보다 커요. 작죠. 작기 때문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각도를 조절해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165도로 돼 있었는데 저게 30도였으니까 90에다 30이면은 120도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각도 값을 110으로 바꿔 볼까요? 자, 110으로 바꾸고 재생성 눌러 볼게요. 다음 경로 생성 안 되죠.
자, 왜 안 되냐면은 현재 이 두 개의 각도가 30도였었으니까 이게 지금 각도가 몇 도라고 봐야 될까요? 여기서 30도면은 180에서 30도를 빼면 150도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를 140으로 줘볼까요? 140에서 생성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150도를 줬을 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에서 160도를 줬을 때 확인 되네요. 자, 그럼 이 각도가 여기 이 각도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16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작다? 그쵸? 그런데 160도로 줬을 때와 얘를 165도로 줘보겠습니다. 165도로 주면 경로가 생성이 되네요. 165도도 되고 160도도 돼요. 155도를 줬을 때는 생성이 안 돼요. 자, 155도는 안 되고 165도는 돼요. 이게 160도는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을 이제 그렸는데 이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가 각도가 몇 도이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를 정면으로 놓고 각도를 재볼까요? 정면으로 놓고 도면에서 각도 값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149.4도네요. 149.4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55도를 줬을 때는 155도를 줬을 때는 생성이 안 됐어요. 펜슬 연산 각도가 150도, 155도, 그러니까 90도에서 155도 그 사이에 들어오면은 경로를 생성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155도보다 이게 지금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성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근데 얘가 155도에서 조금씩 올려서 160도가 되면 생성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를 6도를 주고 안 되고, 그 다음에 7도 주고 되네요. 그럼 156도는 안 됐는데 7도에서 된다는 얘기는 이 각도가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156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만한 구간에서는 굳이 여기에다가 보랜드밀이 지나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거의 평면에 가깝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위가 만약 경로를 생성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제거되는 부위가 많지는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제거되는 형태가 취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영역을 제한을 둘 때 제한을 두는 것이 이제 그 연산 두께, 그 다음에 펜슬 연산 각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어느 부위에서 생성을 할 건지 말 건지, 물론 이제 스팁 쉘로우에서 깊이로 제한을 두고 또는 면의 경사로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펜슬만의 어떤 기능이 이제 이런 연산 두께라든지 펜슬 연산 각도,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펜슬 가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작업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정삭을 하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코너 부위를 작업하는 기능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니까 블렌드 가공에 대해서 나오네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